싸늘하고 건조한 공기가 피부를 애는 듯한 새벽 3시 45분. 박하람은 거의 반사적으로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뻑뻑한 눈을 비었다. 3일 밤낮을 꼬박 세운 탓에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몽롱했다. 그녀의 좁은 파티션 안 책상 위는 흡사 폭격을 맞은 듯했다. 다 마신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아슬아슬하게 탑을 이루고 있었고 구겨지고 찢긴 스케치 종이들이 커피 자국과 뒤섞여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그 폐허 같은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모니터 화면뿐이었다. 화면 속에는 K 콘텐츠 글로벌 홍보 프로젝트 최종 시안이 복잡하면서도 강렬한 곡선과 현란한 색채를 뽐내며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소진된 영혼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람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팍에 걸린 낡은 조개 껍데기 목걸이를 매만졌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던, 이제는 얼굴조차 희미해진 아버지와 그녀가 세상의 전부였던 한국인 어머니. 그 이질적인 만남의 유일한 증표이자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녀의 손에 쥐어준 유품이었다. 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목걸이는 거칠고 냉정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다름이라는 낙인을 이마에 새긴 채 살아가는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자신을 잃지 않게 붙들어주는 마지막 닷과도 같았다. 아직도 회사에 남아 있었어요, 박하람 씨? 어지간히 회사 생활이 재미있나 보네. 아니면 혹시 집보다 회사가 더 편한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는 건가? 그도 아니면 역시나 실력이 부족해서 남들 퇴근할 시간에 혼자 야근으로 때우는 고전적인 방법밖에 없는 건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목소리였다. 한겨울 시베리아 벌판에서 불어오는 칼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음성. 오르빗 디자인의 절대 권력자이자 하람에게는 악몽 그 자체인 나혜린 팀장이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헤어와 의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으로 하람의 뒤에 유령처럼 서 있었다. 하람은 심장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는 듯한 공포감에 거의 의자에서 튕겨나갈 뻔했다. 아, 팀장님 아직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는 그 K 콘텐츠 프로젝트 시안 최종 검토 작업이 조금 남아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혀가 꼬이고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나혜린은 하람의 어깨 너머로 어지럽게 널린 디자인 시안들을 마치 오물이라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으로 위아래를 훑었다. 그녀의 붉은 입술 한쪽 끝이 비웃음인지 냉소인지 모를 기괴한 형태로 살짝 올라갔다. 최종 검토? 박하람 씨의 그 검토라는 건 항상 시간이 일반 직원들의 2~3배는 더 걸리더군요. 이번 프로젝트 회사 전체에 사활이 걸린 그야말로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라는 거 머리가 있다면 알고는 있겠죠. 괜히 어설프게 아프리카 부족 예술 같은 거에 꽂혀서 팀 전체, 아니 회사 전체에 심각한 민폐를 끼칠 생각은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요. 그녀는 아프리카 부족 예술이라는 단어에 의도적인 조롱과 경멸감을 가득 담아 또렷하게 발음했다. 하람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사라지는 듯했다. 또다시 시작된 나혜린의 교묘하고 잔인한 언어폭력이었다. 나혜린에게 하람의 모든 것은 어설픈 것이거나 이질적인 것이거나 혹은 수준 이하의 것이었다. 하람의 검은 피부, 풍성하다 못해 폭탄 맞은 듯 부풀어 오르는 곱슬머리, 심지어 그녀가 밤샘 작업으로 쏟아부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까지도. 오르빗 디자인에 촉망받는 신입 디자이너로 입사한 지 벌써 2년. 그 시간 동안 하람은 매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증명해야 했지만 나혜린이라는 견고하고 높은 벽 앞에서 번번이 처절하게 좌절해야 했다. 실력만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깊고 어두운 편견과 멸시라는 이름의 거대한 벽이었다. 제 디자인 콘셉트는 한국 전통의 오방색과 단청 문양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아프리카 대륙의 역동적인 기하학적 패턴과 융합하여 동서양 문화의 정수를 현대적이면서도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결코 특정 지역의 원시적인 감성만을 부각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글로벌 K 콘텐츠라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주제에 맞춰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매료될 수 있는 가장 포용력 있고 독창적인 시각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람은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가다듬으며
눈앞이 아찔해지는 모멸감을 억누르고 또렷하게 말했다. 그녀의 두 눈은 극도의 피로와 수면 부족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자신의 작업에 대한 흔들림 없는 자부심과 뜨거운 확신으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엘이는 그러나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어린아이의 어설픈 변명을 듣는 듯한 표정으로 가소롭다는 듯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포용력? 독창성? 박하람 씨가 그런 고상하고 추상적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 클라이언트들은,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A급 클라이언트들은 익숙하면서도 약간 새로운 것을 원해요. 당신처럼 정체불명의 낯선 독창성을 내세우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더군다나 이번처럼 회사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에서는 단 1%의 리스크도 감수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아무튼 내일 오전 9시 임원 최종 보고 전까지 결과물 완성해서 내 개인 메일로 보내놔요. 내가 전체적인 퀄리티 컨트롤과 디테일 보정을 좀 꼼꼼하게 해줘야 할 테니까. 그 퀄리티 컨트롤과 디테일 보정이 결국 하람의 아이디어를 철저히 해체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하여 재조립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자신의 창작물로 둔갑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하람은 지난 2년간 수십 번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그녀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는 마지막 기회였고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이기도 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의 능력을 세상에 펼쳐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라던 어머니의 간절한 유언. 하람은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며 마른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다음 날 오전 숨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도는 오르빗 디자인의 중역 회의실. 나엘이는 마치 자신이 구상하고 디자인한 것처럼 하람이 꼬박 사흘 밤을 세워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한치의 막힘도 없이 유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발표했다. 발표 화면에는 하람의 독창적인 콘셉트와 섬세한 디자인 감각이 녹아든 시각적 요소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화려하고 역동적으로 펼쳐졌지만 그 어디에도 박하람이라는 이름 석자는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회의실에 참석한 임원 중 가장 높은 직급인 백종현 부사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말했다. 나 팀장, 이번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이국적이면서도 세련된 감성을 이렇게 조화롭고 창의적으로 융합한 감각은 가히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매력적이고 강력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 아주 기대가 커. 나엘이는 기다렸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프로페셔널하고 겸손한 표정으로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부사장님.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핵심 가치가 바로 그 글로벌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한국 문화의 확장성이었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 고유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저의 모든 열정과 경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할 것처럼 살짝 떨리기까지 했고 몇몇 임원들은 그녀의 그 숭고하고 헌신적인 프로페셔널리즘에 깊이 감동한 듯 존경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그림자처럼 앉아있던 하람은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두 손등만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심장이 마치 남극의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거대한 빙하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얼어붙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화라산처럼 들끓는 분노, 온 세상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는 절망,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은 무력감이 해일처럼 그녀의 온몸을 사정없이 휘감았다. 지금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저 연단 위로 뛰쳐나가 저 모든 것이 추악한 위선이고 파렴치한 거짓이라고, 저 찬란하게 빛나는 아이디어는 바로 내 머릿속에서 내 심장에서 터져나온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라고 울부짖고 싶었지만 그녀의 두 발은 마치 바닥에 강력한 콘크리트라도 부은 듯 천근만근 무거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어설프게 소란이라도 피웠다가는 조직의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분란을 조장하는 감정적이고 미숙하며 반사회적인 문제아라는 치명적인 낙인만 추가될 것이고, 가뜩이나 벼랑 끝에 몰려 위태로운 그녀의 회사 내 입지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 길고 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던 회의가 끝나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자신의 파티션으로 돌아오자 동료 이로운이 걱정과 안타까움,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다가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캐모마일 티 한 잔을 건넸다. 하람 씨, 정말 괜찮아요? 아까 팀장님 발표 듣는데 정말이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제 심장이 다 터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뻔뻔하고 악랄할 수가 있죠? 하람 씨가 지난 며칠 동안 밤잠 설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바로 옆자리에서 내가 다 똑똑히 봤는데, 로우는 회사 내에서 하람에게 아무런 편견 없이 다가와주고 그녀의 뛰어난 디자인 실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응원해주는 몇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었다. 다른 경쟁사에서 여러 차례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을 정도로 업계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웹 디자이너였지만, 그녀 역시 오르빗 디자인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와 특히 나혜린 팀장의 독선적이고 비인간적인 리더십 스타일에 깊은 염증과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람은 로운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위로에 억지로 힘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긴 뭐가 괜찮겠어요, 로운 씨. 근데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냥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나 봐요. 목소리 끝이 주체할 수 없는 물기 어린 슬픔으로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은 눈물을 참기 위해 허브티 잔만 의미 없이 만지작거렸다. 아니에요, 하람 씨. 이건 절대 익숙해지거나 해탈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명백히 부당한 거고 비윤리적인 거고 심지어 범죄라고요.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해요. 하람 씨 혼자 힘들다면 제가 같이 싸워줄게요. 하람 씨. 로우는 진심으로 분개하며 하람의 두 팔을 간절하게 붙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하람의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강렬한 분노와 정의감으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하람 대신이라도 당장 뛰쳐나가 나에린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하람은 로운의 예상치 못한 격려와 진심 어린 연대의 손길에 잠시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냉혹한 현실의 무게를 떠올리며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로운 씨, 그 마음만으로도 정말 눈물나게 고마워요. 하지만 괜히 로운 씨까지 팀장님 눈밖에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로운 씨는 곧 있으면 중요한 정규직 전환 심사도 있잖아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방울져 맺히고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애썼다. 그날 오후 하람은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정처 없이 어두컴컴한 서울의 밤거리를 하염없이 헤맸다. 현란하게 반짝이는 네온사인 불빛들, 귀청이 터져라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유행가 소리들, 그리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나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거리를 활보하며 웃고 떠드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오히려 그녀의 사무치는 고독감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소외감을 더욱 날카롭고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잔인한 배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언제나 이방인이었다. 이 거대하고 화려하며 역동적인 도시, 서울의 한복판에서 그녀는 늘 투명 인간처럼 존재하거나 혹은 동물원의 희귀한 원숭이처럼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사람들의 시선의 대상이 되곤 했다. 문득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고 허름한 간판의 헌책방 하나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통하는 비밀스러운 문처럼. 하람은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이 그 낡은 책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퀴퀴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종이 냄새와 세월의 덮개가 켜켜이 내려앉은 수많은 책들 사이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현실의 참혹한 고통을 잊고 기묘한 평온함과 위안을 느꼈다. 사회과학서가 가장 구석진 자리, 빛바랜 표지의 책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촘촘히 꽂혀 있는 곳에서 그녀는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제목은 소수의 목소리 세상을 뒤흔들다, 차별과 억압에 맞선 위대한 영혼들의 불멸의 투쟁 연대기.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나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간 이하의 부당한 취급을 받고 사회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가장자리로 무참히 내몰렸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피맺힌 절규와 숭고하고 용기 있는 저항의 역사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들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과 영혼을 잠식하는 깊은 절망, 그리고 마침내 한 줄기 새벽빛처럼 암흑을 뚫고 일궈낸 작지만 너무나 위대한 변화의 순간들이 하람의 메마른 가슴을 뜨겁게 두드렸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녀와 똑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똑같은 꿈을 꾸었던 수많은 강인한 영혼들이 바로 지금 그녀와 함께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생전의 입버릇처럼 마치 노래처럼 말씀하시곤 했다. 나의 사랑하는 딸, 하람아, 네 피부색이나 머리카락 색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니?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내려주신 수많은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일 뿐이란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강인하며 별처럼 빛나는 영혼이란다. 이 세상 그 어떤 추악한 편견이나 차가운 시선도 네 안에 숨겨진 그 찬란한 빛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어. 그러니 언제나 네 자신을 믿고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세상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렴. 이 엄마는 언제나 하늘에서도 너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의 따뜻하고 다정하며 한없이 자애로웠던 목소리가 마치 바로 어제 곁에서 들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하람은 자신도 모르게 눈가를 뜨겁게 적시는 눈물을 느끼며 마치 자신의 분신이라도 되는 듯 책을 가슴에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더 이상 이렇게 무력하고 비참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의 메마르고 지친 영혼 속에도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용기의 불씨가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음을, 그녀 역시 저 추악하고 거대한 세상을 향해 자신의 진실된 목소리를, 자신의 존재 이유를 힘껏 외칠 수 있음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것이다. 정면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우리라. 다음 날 아침, 하람은 평소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출근하여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밤새도록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절박한 승부를 위한 치밀하고도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밤새도록 수정하고 보완하여 완벽하게 정리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함께 작은 디지털 녹음기 하나가 마치 결연한 의지를 담은 전사의 비수처럼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어머니의 낡은 조개 껍데기 목걸이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든든하게 매달려 그녀의 긴장된 심장 박동과 함께 고요하지만 강인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나혜린이 평소처럼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테이크아웃 커피를 손에 들고 마치 패션쇼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한껏 거만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하람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결연한 눈빛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순간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아침부터 심상치 않게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에 동료들은 숨을 죽인 채 조용히 웅성거렸고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은 무거운 침묵이 사무실 전체를 불안하게 짓눌렀다. 팀장님, 어제 임원 최종 보고에서 발표하신 K 콘텐츠 글로벌 홍보 프로젝트 최종 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람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조금의 떨림도 없이 단호하고 명료했으며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나혜린의 권위적인 시선을 피하거나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오만하고 차가운 눈동자를 정면으로 남김없이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혜린은 잠시 예상치 못한 하람의 당돌한 태도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특유의 냉소적이고 경멸 어린 표정을 되찾으며 하람을 위아래로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박하람 씨, 지금 이게 무슨 경우 없고 무례한 행동이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팀 분위기를 이렇게 함부로 흐리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면 정식적인 회사 내부 절차를 밟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사를 모욕하는 행위, 내가 절대로 용납 못합니다.
이미 정식적인 회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팀장님. 하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단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팀장님의 명백하고 반복적인 아이디어 도용 및 표절 행위, 그리고 지난 2년간 저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진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에 대해 어제부로 회사 감사팀과 법무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모든 부당한 행위들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하람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손에 들고 있던 작은 USB 저장 장치를 높이 들어 보였다. 그 작은 디지털 저장 장치 안에는 나에린의 추악하고 파렴치한 민낯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 meticulously하게 담겨 있었다. 나에린의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이 순간적으로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리는 것을 하람은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하람의 손에 들린 USB를 짐승처럼 거칠게 빼앗으려 했지만 하람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재빨리 손을 등 뒤로 숨기며 그녀의 날카로운 손길을 피했다. 사무실은 일순간 모든 소리가 완벽하게 사라진 듯 마치 진공 상태와도 같은 극도의 정적에 휩싸였다. 동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일촉즉발의 팽팽한 대치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과 숨길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눈으로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활짝 열리며 인사팀장과 법무팀 소속 변호사가 이전보다 훨씬 더 굳고 심각한 표정으로 함께 들어섰다. 인사팀장의 손에는 제법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착잡함과 단호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나에린 팀장님 그리고 바카람 씨, 두 분 모두 지금 즉시 대표이사님 방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늦게 바카람 씨로부터 나에린 팀장님의 중대한 직무윤리 위반 및 직장 내에서의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과 차별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저희 회사에서는 오늘부로 즉시 외부로 펌의 전문 변호사를 포함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람은 자신도 모르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이로운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이로운은 하람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듯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듯한 굳건한 믿음과 격려가 담긴 눈빛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가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이름 모를 용기 있는 누군가가 자신들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그리고 하람의 외로운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용기를 내준 것이 분명했다. 대표이사 방으로 향하는 길고 어둡고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던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하람은 문득 자신의 어깨를 그토록 오랫동안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 같은 짐이 아주 조금은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길고 험난하며 고통스러운 싸움을 혼자서 외롭게 계속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가슴 벅찬 확신이 그녀의 떨리고 불안한 발걸음에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복도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시게 찬란한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고 희망차게 느껴졌다. 그녀의 가슴팍에서 어머니의 낡은 조개 껍데기 목걸이가 그녀의 결연하고도 용기 있는 심장 박동에 맞춰 마치 새벽 하늘의 샛별처럼 은은하고도 강인하며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는 그야말로 파격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다. 나에린은 자신의 막강한 회사 내의 영향력과 외부 인맥,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조사를 무마하거나 최소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축소하려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지만 하람이 김민준 변호사의 철저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 제출한 증거 자료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반박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과거 나에린의 교묘하고 악랄한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에 못 이겨 회사를 떠났거나 여전히 고통받고 있던 전현직 직원들의 용기 있는 익명 제보와 구체적인 증언들이었다. 그들은 하람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자신들이 겪었던 끔찍한 부당함과 나혜린의 소름 끼치도록 추악하고 파렴치한 이면을 용기 내어 낱낱이 폭로했다. 한 사람의 작지만 위대한 용기가 다른 사람들의 잠자고 있던 양심과 용기를 극적으로 일깨운 것이었다. 몇 주간에 걸친 길고 질이 멸렬하며 피말리는 조사 과정 끝에 진상조사위원회는 마침내 나혜린의 거의 모든 주요 혐의, 상습적인 아이디어 도용 및 표절,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인종차별적 발언,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권력 남용 등가 모두 명백한 사실로 인정된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녀가 지난 수년간 쌓아 올렸던 화려하고 눈부신 커리어와 성공 신화는 한순간에 산산조각나며 추락했고, 그녀는 모든 보직에서 즉시 해임됨과 동시에 회사로부터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디자인 업계의 가장 빛나는 스타이자 수많은 젊은 디자이너들의 롤모델로 불렸던 그녀의 몰락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했으며 그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했다. 오르빗 디자인은 이번 나혜린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조직 문화 쇄신 작업에 착수할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외부 전문기관의 심층 컨설팅을 받아 기존의 형식적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방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했고,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절차를 실질적으로 강화했으며, 무엇보다 다양성과 포용성, 상호 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하람의 고독하고 절박했던 외침은 비록 그녀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상처를 남겼지만 결과적으로는 버바 터지기 직전이었던 거대 조직의 가장 깊고 어두운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건강한 변화의 씨앗을 뿌린 셈이었다. 하람은 회사로부터 K 콘텐츠 글로벌 홍보 프로젝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다시 한번 참여하여 자신의 진정한 실력과 비전을 마음껏 펼쳐 보일 기회를 공식적으로 제안받았다. 이번에는 그 누구의 부당한 간섭이나 교묘한 왜곡도 없는 온전한 그녀 자신만의 무대였다. 최종 PT 당일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가득 메운 대강당의 단상에 서람은 처음엔 긴장감으로 인해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이내 특유의 차분함과 자신감을 되찾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나 불안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벅찬 감격과 이 자리에 서기까지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경험, 그리고 진심을 담아 차별과 편견이라는 낡은 틀을 과감히 깨고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혁신적인 방향과 지속 가능한 비전을 당당하게 제시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한 디자인 발표가 아니라 다양성의 아름다운 가치와 인간 존엄성의 숭고한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과 통찰을 담은 한편의 감동적이고 영감 넘치는 연설과도 같았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선 잠시 동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폭풍과도 같은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의례적인 찬사가 아니었다. 한 연약해 보였던 개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불의와 편견에 당당히 맞서 싸워 마침내 얻어낸 값지고 위대한 승리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뜨거운 경의의 표현이었다. 하람은 최종적으로 오르빗 디자인에 남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그녀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 정규직 전환은 물론 최연소 디자인 팀장직 제안까지를 제시하며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지만 그녀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하고 경직된 조직의 작은 부속품으로 남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힘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오랜 동료 이로운,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그녀를 도왔던 인권 변호사 김민중과 함께 작지만 강한 사회적 기업 스튜디오 공시스텐스를 설립했다. 그들의 스튜디오는 하람과 같이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소수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그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더 나아가 그들이 세상과 조화롭고 평등하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적으로 돕는 디자인과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핵심 목표이자 존재 이유로 삼았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동안 스튜디오 공조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인정받는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눈부시게 성장했다. 하람은 이제 국제적인 인권 포럼과 유수의 글로벌 디자인 컨퍼런스의 주요 연사로 당당히 초청받는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수많은 젊은이들의 롤모델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하고 기획한 다름이 꽃피는 아름다운 정원 Where All Differences Bloom 공공인식 개선 캠페인 포스터는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을 화려하게 장식했고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흔들리지 않는 철학을 진솔하게 담아낸 자전적 에세이 조개 껍데기 목걸이의 노래는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어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꺼지지 않는 용기를 선물했다.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오후 하람은 서울숲에서 성황리에 열린 다문화 가족 한마당 축제의 특별 초청 강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내려왔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봄 햇살 아래 저마다 다른 피부색과 다른 언어를 가진 수많은 아이들이 아무런 편견 없이 함께 어울려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평화로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잔잔하고도 깊은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손때 묻은 낡은 조개 껍데기 목걸이가 소중하게 걸려 있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어머니의 유품을 넘어 그녀가 피와 눈물로 걸어온 고독했지만 너무나도 의미 있었던 치열한 투쟁의 여정과 그녀가 앞으로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 만들어갈 더 아름답고 정의로우며 평등한 세상을 향한 그녀의 변치 않는 굳건한 약속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때 7살쯤 되어 보이는 한 어린 소녀가 수줍음 가득한 얼굴로 하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들꽃 꽃다발을 건넸다. 소녀 역시 하람처럼 아름다운 검은 피부와 귀여운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언니, 오늘 말씀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커서 꼭 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소녀의 크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에는 어린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깊은 동경과 반짝이는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람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소녀의 작고 부드러운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까? 너는 이미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란다. 그러니 세상 그 어떤 차가운 시선이나 아픈 말에도 절대로 기죽거나 상처받지 말고 항상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된 목소리를 따라 너의 소중한 꿈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렴. 언니가 언제나 하늘의 별이 되어서도 너를 지켜보며 뜨겁게 응원하고 있을게. 자신을 꼭 닮은 어린 소녀가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으며 엄마의 손을 잡고 총총걸음으로 달려가는 사랑스러운 뒷모습을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람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벅찬 감동과 뜨거운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넘어야 할 높고 험준한 장벽도 수없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작지만 위대했던 용기가 만들어낸 잔잔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물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 다음 세대에게는 분명 따뜻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선물할 수 있으리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수많은 연대의 따뜻한 손길과 희망을 노래하는 초롱초롱한 눈빛들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하람은 티 없이 맑고 깊고 푸른 5월의 하늘을 향해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하늘에서도 보고 계시죠? 저 당신의 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정말 잘 해내고 있어요.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눈부신 미소는 봄 햇살보다 더 따스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